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상인방송 용시에 간다. 조용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허기도 전 경상남도 도의회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요즘 늘 바쁘시네. 지금 비대면 시대지만은 가을이 되니까 네. 이제 산으로 또 들로 네. 뭐 꽃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네. 생겨나고 해서 뭐 구경도 할 겸 네.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어찌됐든 간에 정치 활동 하실 때는 많은 분들 또 축제 같은 데 뭐 있는데 가셔가지고 축사도 하고 예. 쭉 하셨는데 네, 예. 지금은 이제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지. 예전에는 초대받아 갔지만. 그렇죠. 뭐 지금은 오히려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가고 또 만나고 싶은 분 있으면 또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 현직에 있을 때는 뭐 서로 모시려고 했는데 아이, 지금은 이제 예. 현직을 떠나니까 그래도 이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얼굴을 알리고 예. 일단 또 인지도도 아니 경남이 작은 그건 아니다니까. 네, 맞습니다. 경남이 예. 아주 인구가 뭐한 320만 340만 지금 40만 네. 되는데 그 교육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또 하셔야 될 겁니다. 뭐 당연하죠. 예, 뭐 학문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면, 또 심지어는 정치, 경제 문제에 또 다양하게 앞으로 교육하고 어떻게 연계를 지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경험과 참여를 저는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뭐 상인운동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상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네. 실제로 교육 문제는 네. 저는 교육만 받아봤지 뭐 누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사명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의장님 모시고 그 전에 그 학생인권 전에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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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적 철학적 가치 예.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그 처음 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추진을 했었죠. 그 이후에 몇 개 시도에서 17개 시도 중에 6개인가 6군데가 이렇게 아마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압니다. 우리 경남에도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또 교육청에서 또 의회에 이러한 제안을 하고 했는데 특히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반대를 했었죠. 결국은 조례 제정을 못 했는데 학생의 인권을 높이 산다는 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면학 분위기도 좀 나쁘지 않느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 네, 그래요. 뭐 인권이라는 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또 보장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권은 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창 그 배움을 또 지도를 받아야 될 이러한 자신의 판단 능력이 좀 아직까지 흔하는 아이들에게는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 자율보다도 어느 정도의 지도, 통제라기보다는 지도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올바른 성향을 가지는 그런 인격으로 키우는 것이 학교의 교육 목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근거해가지고 네. 모든 학생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명분으로 네. 우리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울산 같은 데는 보니까 그 저번에 이 조례에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를 빼면은 네네. 그 학생 인권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킨 데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절충이 안 돼가지고 네. 문제가 있는데 의회 영향이 크겠습니다, 그죠? 의회는 결국 그 사회 여론을 반영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론 주도라든지 또 반대 측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는데 특히 그 예민한 것이 조금 전에 그 차별 금지 네. 뭐 이러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현재 뭐 차별 금지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네. 이걸 갖다가 조항에 넣어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또 뭐 어떤 또 동의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학교 내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해도 저도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짐작해서 모두가 좀 아이들의 그 성장에 어떠한 좀 반대라기보다는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또 조례도 그렇게 뭐 제정이 되든지 아니면은 차후로 미루든지 이렇게 아직까지 사회적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저하고는 동시대에 살았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네. 학교 선생님한테 뺨도 두드러 맞고 어떨 때는 또 몽둥이 갖고 찜질도 당하고 손바닥도 맞고 그래갖고 뭐 집에 가면 뭐 부모님들한테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한다니까 설상 했다 손 치시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지. 회장님 그런 이야기 하면은 네. 그는 정말 지금 뭐 쌀이 없어서 밥 못 해 먹으면 라면 끓여 먹지라는 답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의 비전과 그러니까. 꿈을 주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지 과거 지향적인 과거에는 이랬다 너희들 이래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 이 교육도 변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이게 강화가 인권 조례가 강화가 되고 여러 가지 하면은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인권이라는 것은 서로 존중되는 그렇죠.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인권도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예, 인권도 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한쪽이 또 침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에 이제 문제가 뭐고 하면 선생님이 조금 말을 잘못했다든가 또 학생한테 인격적으로 좀 모독을 했다면은 고소를 하고 경찰에. 이거는 저는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 내에서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교육적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선생님의 그런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내에 일어난 문제는 가급적 대화나 또 서로 협의해서 또 소통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가야지 그렇게 가면 정말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교육을 시키는 분들의 행동이나 언어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사람이란 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실수가 너무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좀 존중하고 인격을 또 모독하는 그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도 너무 과하게 선생님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이 선생님이 애들 지도하는 데서 참 애로움이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다음에 교육감이 되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학교 내에 그는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학생 지도 선생님 학교 지도 선생님 컨설팅도 또 이렇게 카운셀러도 하고 카운셀링도 하고 너무 과하다 싶은 그러한 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과하지 않는데 학부모나 학생 측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를 거론한다거나 이런 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잘잘못을 가려서 이렇게 해결이 되도록 해야지 무조건 우리는 보통 어떤 피해를 입으면 약자 편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편을 든다든지 또 선생님 편을 든다든지 하는 이것보다는 누구도나 정말 도덕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고 또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때는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육감의 역할이다.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은 또 어루만져 줄 줄 아는 그러한 교육 수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 학생 인권 조례가 이 잘못 생각하면 이제 네. 자유를 학생들한테 그 자유라는 것도 상대 이렇게 선생님을 존중하고 또 자기 서로 그 학생들끼리도 서로 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했을 때 되는 게 이게 자유가 잘못된 방종이 되거든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각 그 17개 강력시도에서 지금 6개 지역만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는 지금 멈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그 법으로 어떤 잣대를 댄다는 것은 이것부터 좀 문제가 있다. 네. 모든 것은 좀 대화로 설득하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같은 공동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 문제가 어떤 법제와 법의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도 예의를 바르게 해야 될 것이고 선생님도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은행에 조심을 해야 된다. 시대적으로 참 조금 전에 조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이런 게 어느 정도의 좀 인정을 하는 그러한 게 좀 누그러웠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타이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대적 변화에 다 같이 발맞춰 가야 된다. 결국은 학생인권 조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하기 전에 소통하려면은 종교단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그 학생 학교위원회라든가 보호자들하고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또 학생들 당사자도 참여해가지고 서로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법을 인권 조례를 만들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사실 법이 정해질 때는 누구를 제재하기 위해서 정해졌다기보다도 우리 모두가 지키자고 편리하게 예. 그걸 지킴으로써 다 편리하고 보호받고 안전하고 예. 이것 때문에 법이 생겨나는 건데 예. 학교 내에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법으로서 제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분쟁의 소지도 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또 이해 구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선생님은 더욱더 자기 인격 도야에 더 신경 많이 써야 될 것이고 학생들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이루고 또 가르쳐서 정말 교육의 힘을 그런 데서 발휘해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그래서 우리 그 교육관의 그 역할이라는 게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인연과 진영을 뛰어넘어서 교육은 진보와 보수하고 그런 부분을 꼭 구분 지어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교육의 목표는 참다운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에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이 사회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허기도 의장님이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저는 인권 조례라는 것은 꼭 학교 내에서 이걸 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건 선생님이건 부모건 서로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모법에 헌법에 그렇게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정해서 어떤 좀 지도에 어려움을 한다거나 혹은 또 분위기가 산만해서 학습의 분위기가 흐려진다거나 이러한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우리가 협의를 또 서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하고 보호자 그러니까 학부형들이죠. 학부형들하고 또 학생들 당사자니까 학생들 또 선생님 또 종교단체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이야기 들어봐야죠.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최대 공약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교육감님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은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보다 더 좀 민주화되어서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선생님도 참여하고 학부모님도 참여하고 또 지역에 있는 점행 인사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걸 잘 운영했을 때는 충분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단체,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그렇게 반대를 할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한 문제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논의를 거치고 가급적이면 이런 법은 세밀하게 자꾸 이렇게 제정하는 것보다는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 법을 자꾸 많이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 모법을 잘 지켜가면은 저는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우리 저 여당님하고 저하고 항상 이제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가 대본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전화상으로 오늘 뭔 이야기 할까요? 예. 이래가지고 이제 대충 이야기한다 예. 이게. 그래서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 저 양반들이 무슨 이야기를 막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예. 부장님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교육적 철학 이런 부분을 제가 사실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 그걸 문제 다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단일 후보가 문제가 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단일 후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 그 가정은 어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죠. 사실 단일 후보를 만든다, 뭐 진보 세력이다, 보수 세력이다, 중도다. 예. 이 정말 우스운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뭐 어느 한쪽에서 그런 식으로 후보를 내니까 대응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단일화되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뭐 다시 박정훈 네. 교육관이 아마 또 지칭하기 뭐 하는데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교육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단일화를 뭐 후보도 후보지만 유권자들이 그렇게 나가면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서로 언제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등록 이후에 해야 된다. 이런 시기적으로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크게 봐야 되는데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거기에서 훌륭한 사람이 뽑혀서 뭐 나중에 선거를 치른다는 이런 생각을 내 아니라도 좋은 사람이 뽑히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유불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단일화를 시키기 위한 기구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그 어려움 또 그분들의 그 노력 이런 것을 잘 좀 이해를 하고 유불리를 떠나서 그 큰 대의에 좀 따라줬으면 하는. 그러면 그저 의장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저 6월달에 저 선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언제가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4개월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 예. 그러면 2월 1일이 되는데 6월 1일이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는 단일화 과정은 끝내야 된다. 1월 말까지. 예. 그 왜냐하면은 예비후보를 등록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전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부터 많은 예산이 또 투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비후보 등록을 4개월을 해놓은 것은 이 광역선거를 하는 데는 그 많은 시간이 있어야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모가 크고. 예를 들어서 뭐 인쇄를 하기 위한 인쇄소를 또 예약을 한다든지 홍보차를 또 예약을 한다든지 또 정책을 만든다든지 또 팀을 꾸린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걸 한다는 것은 이미 예산이 들어간 만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 본인이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팀이 짜여져 버리니까 홀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리고 형 교육감은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교육적인 조직도 있고
쭉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해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바탕이 깔리가 있는 입장이고 우리 여당과 다른 타 후보들은 그런 입장이 아무래도 100m 달리기 하면 2, 30m 보내주고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이야기할 때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뭐 단일이 돼야만이 승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포가 분산되니까 이거는 경우가 많이 허다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 현재 진보 진영에는 뭐 사실상 후보가 거의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중도 보수에서 빨리 후보가 선정돼서 그분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이부 등록 전까지는 단일화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이 사무실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도 오늘 뭐 창녕 행사 갔다 오시면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식이 초대석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부분이 있거든요. 아, 성소수자? 예,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소수뿐만 아니라 네. 우리 소상공인도 또 관련됩니다. 차별금지법. 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데 지금 뭐 다문화 가정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 법이 정해지면은 이 법 모릅니다. 근데 장사하다 보면은 법에 저촉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죄 중에 가장 큰 것이 몰라서 저지른 죄. 그렇죠.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도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아주 민감하게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도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제가 되는 그런 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에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까. 그 중에서도 교육과 좀 연계되는 분야에 좀 집중해요. 그렇죠. 뭐 저는 또 소상공인 같은 데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허기도 전 경남도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경남교육, 행복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